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아트 1호부터 오늘은 3호에 이르렀습니다. 힐링아트 3호 핀란드시아 공중거리죠. 여러분 앞에 지금 준비됐나요? 선생님 같이 이런 작은 상자에 힐링아트 3호가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오늘 만든 작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한 2년, 3년까지 키운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만든 것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 텐데 여러분 앞에 상자를 모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품이 있는지 같이 구성품을 점검해 보아요. 자, 뚜껑을 열고 이야, 수염같이 생긴 핀란드시아, 수염 핀란드시아가 있습니다. 핀란드시아 오늘의 주인공 이온한사가 있고요. 다 있나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한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비닐 봉지 안에 이런 구성품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맞죠?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요 사용 설명서에 보면 첫 장에 구성품이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봉지에 붙은 테이프를 싹 떼면 천천히 한번 떼보세요. 구성품이 떨어져서 달아나 버리지 않도록 자, 살살 한번 내보세요. 자, 요 구성품을 보면 굵은 알루미늄 금색 철사가 2개가 한 쌍으로 있습니다. 요 2개가 한 쌍이에요. 그리고 예쁜 토분도 있네요. 작은 미니 토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리고 벽 공중에 걸 끈이 있습니다. 막끈이 있고요. 요거는 묶는 끈이에요. 타이라고 해서 케이블 타이라고 하죠. 요게 하나 있습니다. 무당벌레도 한 마리 있어요. 아주 앙증맞은 무당벌레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엔드캡이라고 해서 새까만 모자가 4개 있습니다. 준비 다 있나요? 준비물이. 요 구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핀란드시아 이온한사와 수염 핀란드시아, 여러분 키워본 적 있나요? 처음 본다고요?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 핀란드시아가 어떤 식물인지 앞 시간에 한번 들었죠? PPT 전부 선생님 이야기 들었나요? 고향이 멕시코다. 멕시코 호수가에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살다가 축축한 땅이 싫어서 시원한 공중에서 저렇게 올라가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시원한 공중에 올라가서 살까? 간절한 바램을 꿈으로 모아내면서 결국은 이파리에 표피세포를 뻗기는데 성공을 해서 표피세포를 뻗겨서 아주 아침에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의 물방울을 흡수하기 좋은 비늘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시원한 공중에 올라가서 살게 된 핀란드시아의 꿈 이야기를 다 들었죠. 이 핀란드시아는 그 이야기처럼 공중에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표본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나무 둥치의 가지에 붙어서 살아간답니다. 요 핀란드시아는 이름이 불보사라는 이름을 가진 핀란드시아예요. 핀란드시아는 성이고, 선생님은 이성해인데 성이 이시예요. 그래서 핀란드시아는 성이랍니다. 이름은 전부 달라요. 핀란드시아 준세아라는 이렇게 큰 핀란드시아도 있고, 이렇게 아주 작고 앙증맞은 핀란드시아 이온한사도 있답니다. 요놈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핀란드시아 불보사. 이놈은 선생님이 요렇게 조그만 것을 2개를 여기 붙였는데 와, 6년 정도 키웠을 거예요. 이 나무 가지에서.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죠. 신기하죠? 공중에서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요 이온환사가 한 5년 내지 6년 되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하나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시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공처럼 둥글둥글하게 큰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나중에 요것을 이렇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는 아주 대형 틸란드시아 세로그라피카. 이름이 길죠? 틸란드시아는 성이고 이름이 세로그라피카라는 틸란드시아랍니다. 그런데 수염 틸란드시아라고 불렀죠? 요 놈도 이름이 있어요. 틸란드시아 유스네오이데스. 아주 이름이 길어서 그냥 수염같이 생겼다고 수염 틸란드시아라고 부른답니다. 별명이에요. 자, 그러면 틸란드시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재미있는 내용물로 이렇게 오늘의 작품 틸란드시아 공중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틸란드시아 이온환사가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모두 금색의 알루미늄 철사 한 세트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래 잡아 보면 두 개가 지금 요렇게 겹쳐서 있는데 제일 먼저 양 끝을 모으는 겁니다. 양 끝을 이렇게 모았나요? 모으고 아래쪽에 겹친 부분을 묶어 주어야 돼요. 요 묶는 방법은 케이블 타이라고 아까 전에 준비물에 있었죠? 케이블 타이로 묶을 텐데 케이블 타이를 묶는 방법의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케이블 타이를 옆으로 이렇게 보면 편편한 쪽이 있고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묶을 때에는 요 케이블 타이 끝을 편편한 쪽으로 넣어야 돼요. 반대로 튀어나온 부분으로 넣으면 걸리지를 않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편편한 쪽으로 넣어준답니다. 한번 넣어주면 빠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장난으로 쑥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묶을 때 편편한 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한번 묶어 볼까요? 끝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겹쳐진 가운데를 타이의 편편한 쪽으로 꼬리를 넣어서 넣으면 차르륵 소리가 난답니다. 넣어서 꽉 묶어줍니다. 꽉 묶을 때는 한 손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꽉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자, 묶여졌나요? 묶어주면 이게 잘 안 풀려요. 한번 묶인 거는 잘 안 풀린답니다. 반대편에는 끈으로 한번 묶어주도록 해요. 끈 묶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끈을 한번 풀어보세요. 끈이 지금 묶여 있는데 살살 한번 풀어보세요. 끝이 잘 안 보여서 안 풀리는 친구 있나요? 끈만 찾으면 이렇게 풀린답니다. 자, 쫙 길게 해서 양 끝을 이렇게 모으면 저절로 반이 딱 접어지죠. 반으로 접힌 부분을 금색 철사의 케이블 타이 반대쪽 위쪽으로 안으로 넣어서 끝부분을 갈라진 부분 구멍으로 싹 넣어서 당기면 어때요? 꽉 묶여지겠죠? 자, 살짝 당기면 이렇게 쫙 묶였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공중에 못이나 아니면 거리에 걸 텐데 걸 수 있는 고리를 리본을 만들어 줍니다. 싹 해서 가운데 구멍을 내서 싹 당기면 당길 때 이 끝을 다 잡아 당기지 말고 요 부분을 리본 형태로 딱 만들어 주면 요 못에 걸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됐죠? 요렇게 해서 이제 이온환사가 여기에 걸려서
자, 넘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아까 전에 겹쳐진 부분 있었죠? 요거를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양 끝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줘요. 가운데로 요래 모아졌습니까? 예쁘게 요래 모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온환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좀 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벌려주세요. 동서남북으로 쫙 요래 벌려서 이온환사가 요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철사 끝이 날카로워서 자꾸 손에 긁히고 자칫하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까만 엔드캡이랍니다. 요 까만 캡을 여기에 날카로운 철사 부위에 꽂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한쪽은 구멍이 있고 한쪽은 아주 둥그스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멍이 나 있는 쪽으로 요 철사 끝부분에 살살,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요. 신경을 써서 살살 돌려가면서 요렇게 잘 들어가지를 않는데, 나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요 하는 친구는 손을 들고 선생님 요 좀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줄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구멍을 입구에 대고 살살 돌려가면서 넣으면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꽉 들어갔어요. 어때요? 금색, 노란 금색 철사에 까만 엔드캡이 있으니까 예쁘죠? 깜찍하죠? 그리고 타이의 꼬리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면 된답니다. 자, 1차적으로 핀란드시아 이온환사 집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 아까 전에 꼬리가 남았죠? 수염 핀란드시아를 만들어서 걸어줄 거예요. 자, 모두 수염 핀란드시아 철사를 요렇게 피세요. 가는 철사가 묶여 있어요. 요거를 작은 톱은 속으로 넣어서 딸랑딸랑 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딸랑딸랑 종을 만들어서 요 종을 링 아래쪽에 묶어 줄 텐데, 길게 이렇게 묶어도 되고 짧게 묶어도 되겠죠? 이거는 나는 길게 묶을래, 나는 중간쯤 묶을래 하는 친구도 있겠죠? 중간쯤 해서 여기에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2번, 3번 감아주면 딱 고정이 됐어요. 됐습니까? 이제 뭐가 남았죠? 무당벌레가 한 마리 남았어요. 요 무당벌레는 토분에다가 붙여줄 텐데, 붙이는 방법은 무당벌레의 배를 보면 하얀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얇은 비닐을 벗기면 요게 바로 테이프가 되어서 토분 위에다가 딱 붙여서 누르면 떨어지질 않아요. 자, 요렇게 핀란드시아 공중집이 완료가 되었답니다. 요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얹어주고, 그러니까 엔드캡으로 꽂아 놓은 요 발을, 4개의 발을 요렇게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요렇게 가운데로 요렇게 모아주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옆으로 해도 넘어지지 않는 이온환사의 예쁜 집이 만들어졌답니다. 요걸 못에 걸고 키우는 거예요. 다 잘 만들었나요? 예뻐요. 아주 멋진 핀란드시아의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것과 비교해 볼까요? 선생님이 만든 거는 이렇게 커요. 왜냐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비록 조그맣지만 한 2년 동안 열심히 잘 키우면
이렇게 큰 핀란드시아가 된답니다. 맞아요. 어떻게 키울까 걱정되지요. 마지막으로 핀란드시아를 어떻게 이렇게 크고 싱싱하게 키울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핀란드시아는 공중에 걸려서 공중의 습기를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안개가 전부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방울들을 흡수하는 비늘로 물을 흡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무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분무기로 물을 촉촉하게 아침 안개처럼 촉촉하게 주는데 한쪽만 뿌려주면 안 돼요. 양쪽에 뿌려줘야 됩니다. 이쪽도 뿌려주고 이쪽도 뿌려주고. 왜 그렇겠어요? 잎으로 물을 먹기 때문에 한쪽의 이파리만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쪽은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물 주고 이쪽도 물 주고 하는 게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세수할 때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놓고 이놈도 같이 세수를 푹 시켜주세요. 물에 푹 담갔다가 목욕시켰다가 끄집어내주면 물이 뚝뚝 떨어지죠. 물이 어느 정도 다 떨어지면 내가 두고 싶은 곳에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두 가지. 스프레이를 해서 분무를 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목욕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답니다. 며칠에 한 번 주면 되느냐고요. 여러분 세수할 때 이놈도 같이 세수시켜주는 게 최고 좋아요. 아, 나는 한 3일에 한 번씩 세수하는데 하는 게으른 친구들 있나요? 이놈도 그렇다면 3일에 한 번씩 줘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매일 주는 것보다는 3일에 한 번씩 주면 덜 이쁘겠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목욕시켜주는 게 최고 좋답니다. 그러면 물만 잘 주면 크느냐?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식물도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밥은 식물이 직접 만들어서 먹어요.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고요?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광합성이란 빛이 합성을 시킨다는 뜻인데 이산화탄소와 물을 엽록체에서 합성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광합성이에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핀란드시아 밥을 잘 먹이려면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광합성을 잘하는 방법 중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는 핀란드시아는 광합성을 잘 못해요. 엽록체가 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밝은 그늘에서 광합성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햇빛 쨍쨍 내리쬐는 데 두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빛이 없는 너무 깜깜한 데 두어도 광합성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밝은 간접광선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밥을 먹인답니다. 알았습니까? 예뻐요. 모두 핀란드시아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4호 만날 때까지 안녕.